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백세 스마일의 강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보통 양치 후나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구강청결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 이 구강청결제도 자주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치아의 변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구강 청결제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네. 딱 두 가지만 두 가지. 두 가지만 조심해서 이제 명심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나서 맹물로 한번 입을 헹궈 주시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구강 청결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알코올 성분이 입안에 들어가면 이제 소독이나 살균 작용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입안에서 증발이 되면서 맞아요. 입안을 좀 마르게 하는 역할을 네. 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충치나 잇몸 질환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혹은 오히려 이제 구취를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예, 네. 사용 횟수인데요. 횟수요. 아까 우리 오. 그 빅나리 아나운서가 네. 얘기했다시피 이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이나 이게 뭐 수술을 받아서 소독하는 목적으로 잠깐 쓰는 거는 괜찮지만 네. 그 매일 내가 이걸 써야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하루에 보통 2번 정도 이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안이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입안에 이제 뭐 궤양이라든지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알코올 성분이 또 자극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네.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하루에 2회 이내로 그리고 또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면서 구강청결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건강백세 스마일에서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 고민 또 관련된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시켜 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무료 상담 원하시면 02-2000-4907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른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나 이미 치아가 부실하거나 빠져서 먹는 게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삶의 질을 높이고 수면 연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강 관리의 중요성, 노인층의 치아 건강을 노리는 주요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요. 만약 유치의 충치가 심하다면 과연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는 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가족 모두 충치와 치주 질환 없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오늘 건강 백세 스마일에서는 이제 유년기부터 요년기까지 네. 예, 어떻게 하면 이 구강을 잘 관리를 해서 치아도 튼튼하고 네. 잇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들이 알짜배기 팁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구강 청결 관리, 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맞아요.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명진 원장님, 조기에 잘 관리하고 좀 꾸준하게 청결을 유지한다면 이런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잇몸이 나빠졌을 때만 치료를 위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치석뿐만 아니라 이와 잇몸 사이에 깊숙이 있는 치석들까지 제거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구강관리법도 배우셔서 적극 활용하신다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케일링 치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치석 제거를 할 때 스케일링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치료 전과 후 좀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네, 스케일링 전에는 잇몸에 많은 치석들뿐만 아니라 치태들 때문에 피가 나기도 하고
입안에서 구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그런 치석들 그리고 입안에서 생기는 염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권해 드릴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으실 걸 권해 드리는데요. 환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는 6개월 혹은 3개월마다도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잇몸 상태에 따라서 스케일링 시기를 좀 설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일단은 건강보험 혜택이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치과를 갔을 때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6개월에 좀 한 번씩 해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좀 맞습니다. 받으려고 노력은 네. 하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 스케일링 치료 시기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는요, 1년에 한 번 정도만의 스케일링으로도 건강한 잇몸을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이지 않게 뭐 치석이 많이 잘 생기신다거나 아니면 구취가 심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도 각 치과 원장님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그 주기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잇몸 질환을 이제 유발시키는 이런 균들은요, 사실 잇몸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네. 혹은 심장 혹은 이런 데로 아, 들어가면 맞아요. 다른 전신 질환에 또 영향을 오, 주기도 하거든요. 무섭네요. 예. 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들이 뭐 많이 있었어요. 뭐 치매, 뭐 폐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마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정명진 원장님께서 뭐 논문까지 동원해서 아마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도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10가지 습관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치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치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입안의 혈관들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면 혈소판과 응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혈관을 막게 되는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환자들 네. 이제 보다 보면 환자분들한테 자주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하루에 양치 3번 꼬박꼬박 하고 뭐 네. 그러는데 꼭 스케일링이 필요하나요?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또 얘기해 보면 네. 저희가 항상 우리 샤워를 하더라도 네. 때를 밀면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도 치과의사지만 네. 제가 이 양치질을 100% 잘한다고 저도 장담을 못 하는데 환자분이 저는 양치질을 잘해요. 네. 뭐 3분 닦는다고 사실은 다가 잘 닦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 그래서 한 번을 닦더라도 사실은 올바르게 닦는 게 중요한데 자 정명진 원장님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입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기는 누구나 힘든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입안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등 아주 비좁고 칫솔이 다 접근하기 힘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치질을 하시더라도 소리 지나다니면서 깨끗하게 쓸어주지 못한 자리는 결국 양치질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양치질을 배워서 익히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예방적인 스케일링을 받으신다면 입안의 세균들을 관리하시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칫솔질 어느 정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원장님 어떨까요? 예, 올바른 칫솔질을 익히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한 칫솔질법을 이렇게 배워보신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칫솔질을 하기 전에 입안을 염색할 수 있는 착색제로 염색을 한 사진인데요.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루 정도 세균들이 숙성된 자리들이고요. 보라색 그리고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3, 4일 이상 세균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치질을 이걸 보면서 양치질을 하셔도 깨끗하게 제거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환자분들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4번 정도까지 이 양치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세균막이 제거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치질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쉽게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제 말씀 맞죠? 예. 그럼 실제로 세균의 양도 좀 줄어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균의 양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핑크빛이 없어진 그 자리들은 세균이 충분히 닦여서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통 부드러운 모 칫솔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히려 약간 단단한 모를 쓰시는 게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처럼 스케일링을 비롯해서 올바른 양치질, 구강 건강 관리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염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 뭐 예.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구강 건조증 이 부분이 그렇죠. 또 구강 내 건강 환경을 좀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정명진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구취의 대부분은 입안에서 발생되는데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타액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복용하시는 약이 이제 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약들의 상당 부분은 타액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 입에 침이 마르면서 더 구취들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아침에 입안에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 뭐 입을 헹궈 주신다거나 자고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입체조라고 해서 입안에 침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입체조가 있습니다. 입체조들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혀를 움직이고 입을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혀로 뺨을 자극하게 됩니다. 뺨을 자극하는데요. 좌우 한 번씩 뺨을 밀어주시고 그리고는 좌우 똑같이 이번에는 혀를 회전하면서 뺨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이번에는 치아와 입술을 자극하는 단계인데요. 혀를 윗입술과 윗니 사이에 넣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다음에는 아랫니와 아랫입술 사이에 혀를 넣으신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을 2번 정도 반복하신다면 누구나 입안에 침이 촉촉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기 검진 그리고 네. 스케일링, 올바른 칫솔질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절반은 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듣기는 자, 또 쉬워 보이지만 네, 실천하기에는 좀 노력이 네,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점.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네. 우리가 풍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무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백세 스마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치아 건강관리에 관한 궁금증 혹은 다양한 치과 치료에 관한 고민 있으시면요. 계속해서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중요하죠.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입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이제 젖을 먹음과 동시에 충치균하고 이제 친해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자, 젖병을 무는 유아기 때부터 이 구강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명기 원장님. 네, 우리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불리는 유치는요. 태어나서 6개월이 되면 맹출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아래쪽에 있는 앞니가 쌀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24개월에서 30개월까지 순차적으로 유치들이 총 20개가 맹출하면서 유치열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어느 시기에 좀 치아에 충치가 나타나기 쉬운지 이 부분도 좀 네,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보통 충치가 많이 이제 생기는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네. 치아하고. 언젠가요? 네, 맞습니다. 유치는요, 사실 영구치에 비해서 단단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충치에 걸릴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니가 충치에 잘 생기는 단계와 그리고 어금니 부분이 충치에 잘 생기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니의 충치는 대부분 수유를 하는 시기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젖병을 물고 자게 된다거나 그리고 요즘 눕수라고 하죠. 누워서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와 우유가 훨씬 더 많이 접촉하게 되면서 치아가 삭듯이 이렇게 녹는다고 표현하죠. 그런 우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금니들이 이제 맹출하게 되는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는 완전히 맹출되기 전에 치아들이 그 안쪽까지 쉽게 잘 닦이지 않고요.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제대로 양치질이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그 충치가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치실을 쓴다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유 기간에는 앞니에 충치에 발생하기가 쉽고 또 어금니가 맞아요. 잘 나는 시기에도 충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출생부터 유치가 나기까지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이제 수유를 시작하죠. 네. 그 이가 없지만 구강 내에는 많은 세균들과 접촉하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거즈나 수건들을 그 물에 적신 상태로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입안의 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뭐 그 마트나 이런 데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그 어린이용 칫솔들이 있거든요. 적용하기 쉽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선택하셔서 아침 저녁 하루 2번 정도는 꼭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유치가 다 맹출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사실은 혼자서 그 양치질을 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들의 경우에도 올바른 양치질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꼭 보호자들이 함께 아이의 이를 닦아주는 것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던 간에 이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좀 치아를 관리를 해주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설명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해주셨는데 됩니다. 네. 뭐 특히나 불소 치약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네, 알고 네. 있거든요. 원장님, 불소 치약 구체적으로 어떤 치약일까요? 그 불소 치약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무불소 치약이 좋다, 뭐 저불소 치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아마 그 불소가 그 플로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할로겐 원소라고 해서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불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화합물의 형태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상에 늘 존재하는 그 물질이고요. 그리고 치약에도 불소가 불화물의 형태로 불소 화합물의 형태로 들어 있어서 이온을 방출해서 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효과적이고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성비가 좋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소 치약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 네, 뭐 그것도 칫솔에 궁금할 겁니다. 반만 짜야 네. 될지 아니면 뭐 네. 가득 차도 될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예, 그래서 미국 치과의사 협회에서도요, 1000ppm의 그 불소 치약을 그 아이들에게 쓰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그 쌀알 크기 정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이죠. 우리 생각보다 적은 양을 씁니다. 쌀알 크기를 짜서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를 보호자가 닦아주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3세에서 6세 사이에서는 완두콩 사이즈 정도의 치약을 묻혀서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닦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자가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면 그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님들은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어차피 빠질 건데 치료해서 네, 뭐예요? 혹은 맞아요. 뭐 빠질 때까지 쓸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사실은 이 유치가 적정한 시기에 빠져줘야지 그 아동들의 턱뼈 성장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사실은 네. 그러거든요.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명진 원장님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한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보호자분들께서 간혹 이거 유치니까 빠질리니까 그냥 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유치에도 충치가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긴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그 식사가 힘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발육에도 아마 문제를 줄 것 같은데요. 그 치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충치 치료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식이 국소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치수라든지 악골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전신적인 합병증까지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주 심각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 치열이 가지런하지 못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유치를 너무 빨리 충치 때문에 상실하게 된다면 뒤쪽에 있는 치아들이 앞쪽으로 기울면서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을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치아가 가지런하게 나기 힘들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충치가 또 심한 경우에는 맹출하고 있는 영구치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범낭질의 형성에 어떤 방해를 줘서 비정상적인 영구치가 맹출하기도 합니다. 예. 네, 어찌 됐던 간에 뭐 영구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그럼요. 유치의 네. 충치 치료도 반드시 유념해서 그럼요. 적절하게 관리를 네.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곧빠질 치아라고 네, 맞아요. 숨은 치아가 아니에요. 방심했다가는 그렇죠? 더 네. 큰 일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치가 나고 나서 이제 영구치로 변화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네. 유치는 보통 우리 20개를 가지고 있고 네. 영구치는 영구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구치요? 예. 몇 개일까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20개인가요? 사랑니 아닙니다. 사랑니를 포함해서 총 그 32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 중에 20개만이 유치가 상실되고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12개는 바로 맹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 부모님들께서 처음 이제 영구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금니가 바로 맹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세가 넘어가면 만 3세가 되면 이제 유치열기가 완성이 되죠. 그 이후에 나는 치아들은 빠지지 않고 그냥 나오던 모두 영구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각별한 관리가 더 필요하죠.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닦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보험이 되는 재료는 네.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썼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아동들한테 수은이 들어간 아말감을 주던 사실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 쓰기는 아무래도 좀 찝찝할 수밖에 아, 없는 맞아요. 건데 참 네.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큰 질환으로 발전되기에 앞서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구강 건강관리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저희가 충치치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을까 요즘은 싶어요. 또 외모에도 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유치가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날 때 흔히들 이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주 보죠. 네, 예. 정명진 원장님, 이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 윗앞니가 맹출하면서 그 V자를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맹출하는 경우는 거의 70% 정도의 경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주변의 치아들이 맹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공간이 닫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경우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송곳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네. 네. 일단은 송곳니 나는 것까지 좀 네, 확인을 네. 제대로 해보고 맞습니다. 병원에 방문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다시 저희가 또 치아 건강관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저는 또 구강 청결 신경 쓰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좀 도움을 받을 네,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네. 저도 평소에 좀 애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습니까? 네. 정명주 원장님,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이리톨은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껌이나 사탕 같은 경우에는 자이리톨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당이 같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적은 양의 자이리톨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요. 올바르게 자이리톨을 복용하시려면 하루에 5g 이상 되는 양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추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을 또 안 들이게 하는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좋지 않은 습관. 네,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특히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명진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그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을 미연에 빨리 차단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그 손가락을 빤다거나 입술을 빨거나 깨무는 행동,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것, 이런 것들은 치아에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치열이 가지런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구호흡이 있는데요. 구호흡을 하면 입안에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돼서 뭐 충치라든지 다른 질환들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구강의 형태의 변형을 야기해서 치아가 고르게 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구호흡이 있다면 꼭 그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온 가족의 치아 건강을 위해 혹은 올바른 치과 진료를 위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강명진 원장님께서도 우리 마무리 한번 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우 원장님도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시 그 예방이 가장 좋은 구강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과를 찾으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그 칫솔질 법을 익히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그거를 적절한 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치아의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자신의 치아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구강 관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나중에 큰 병을 얻어서 울기 전에 앞서서 좀 미리미리 예방 그럼요. 관리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방이 최고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치과 방문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과 함께 꾸준하게 구강 건강 관리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이렇게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치아 건강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가성비 훌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 고민 저희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환한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